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이재혁 세무사입니다. 강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예술품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어떻게 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품 경비 처리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술품은 단순한 미술품 구매를 넘어서 기업 이미지 제고, 문화예술 지원, 혹은 투자 목적 등 여러 목적으로 구입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비 처리 방법과 세무상 이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품을 구매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광고, PR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해당 예술품 구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송금 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현재 세법상 비용 처리 가능한 예술품 금액은 한 점에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품이 단순 소모품처럼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문화재나 예술품은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즉시 경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세무조사 시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거래 시 인보이스 등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을 사내 전시나 고객 접대, 홍보 활동 등으로 활용했다면 사용 목적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한 내부 서류가 있어야 하며 미술품이 회사 이미지 제고나 광고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반면에 예술품을 단순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기업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자산으로 계상되는 예술품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예술품으로서 과세당국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법인 명의의 예술품을 100억 넘게 구입하신 분이 있으신데 세무조사 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하시는 건 좋으나 반드시 근거와 내부 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질문을 통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복도 또는 로비를 장식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매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에 고가의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고가의 미술품은 훼손될 걱정이 많아 공용시설에 잘 비치를 안 하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예술품이 있다면 과세관청도 쉽게 납득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법인 명의로 예술품을 구입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집에 보관하다 한 번씩 회사에 비치하여도 되나요? 이 경우에는 내부 고발이나 수시 세무조사로 현장이 적발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므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을 대표자 또는 사주 일가의 개인 시설에 비치하면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 시설에 미술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가의 미술품이라 법인 명의 대출을 일으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자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해당 고가의 미술품이 정말 사업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자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이자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에서 보유하던 예술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나요? 예술 창작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면세가 되므로 양도하실 때 부가가치세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미술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됩니다. 예를 들어 명화작품의 프린팅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작품은 비용 처리가 전혀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론 유형자산의 경우 토지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이 거의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미술품은 안타깝게도 감가상각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낮아져야 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법인데 예술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권처럼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사업장의 경비가 부족하더라도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시는 것은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생각이 들어 회사 내 제 개인 집무실에 미술품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 내에 있으니 비용 처리나 세무상 문제가 없는가요? 정말 안타깝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미술품을 경비 처리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보기 위한 조건으로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님 개인 집무실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거의 없거나 1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대출을 일으켜 예술품을 사업과 관련 없이 매입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날 선물로 거래처에 예술품 오브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네, 100만 원 이하 미술품은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있다 보니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 증빙을 꼭 갖춰두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선물로 보내다 보니 수량이 대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 반드시 거래 명세서와 물품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개별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예술품 경비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미술품 매입은 단순한 비용 처리를 넘어 장기적인 세무 전략과 연결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화가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